후세의 거꾸로 한국사, 조선 전기 민족 문화가 발달하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전기의 민족 문화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10월 9일이 한글날이었죠? 한글 창제하신 세종대왕, 우리 민족의 스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5월 15일 스승의 날이 세종대왕 생일인 건 아시죠? 예, 선생님도 몰랐었어요. 선생님도 좀 창피하지만 몰랐답니다. 선생님 집 아이들이 이야기해줘서 알았어요. 좋은 거 하나 배웠죠?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배우는 게 많답니다. 왜 세종대왕의 생일을 스승의 날로 삼아서 기념할까? 우리 민족의 스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글을 만들어서 민족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했죠. 만든 사람과 만든 연대와 일자와 그 다음에 만드는 그 창제 기법, 요령까지 자세하게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창제 원리까지 있는 세계 유일의 글이 바로 한글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이죠. 가르칠 훈, 백성, 민, 바를 정, 소리, 이렇게 조선 전기는 굉장히 자주적이고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나라를 막 세웠으니 그 자신감이 굉장히 넘쳤겠죠. 우리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자는 아무래도 어렵고요. 이두가 사용된 적도 있었지만 백성이 배우기 어렵고 쉽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그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집현전 학자들을 독려해서 훈민정음을 창제 반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만드는 과정에서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고, 세종대왕과 그 아들 문종임금 세자인 문종이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종은 굉장히 조심성 있는 분이어서 이 훈민정음을 만들어 놓고 한글을 만들어 놓고도 바로 반포하지 않죠. 이걸 테스트를 해봅니다. 얼마만큼 쓸모가 있는 글인가 여러 차례 검증을 거치고 나서야 반포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좀 자신감이 붙어서 이 한글로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편찬합니다.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 이걸 쉽게 익혀서 백성들이 써먹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용비어천가,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역사성을 강조한 책이죠. 한글로 만들어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용은 임금을 나타내는 거니까 조선 왕조가 개국될 때까지 역대 임금들의 어떻게 해서 활약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태조 이성계 조상들까지요. 그 다음에 농사책과 각종 기술서적, 윤리서, 그 다음에 군대와 관련된 병서, 이런 것들을 한글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하급 관리를 뽑을 때도 훈민정음을 시험 보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좀 한글이 점차 퍼져가길 바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최만리와 같은 유학자들은 그걸 반대하는,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양반들은 어려운 한자를 여전히 씁니다만 평민이나 부녀자들은 이 쉬운 한글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문자 생활이 편리해지게 되고 민족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 백성들을 위한 책이니까요, 글이니까요. 한글의 가장 큰 의의라면 그렇습니다. 민족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거죠. 자신의 글이 있으면 얼마든지 감정이든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들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니까요. 훈민정음 해제본 교과서에 있는 사진을 선생님이 갖다 붙여놨는데요.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그동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많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장실에 갔다가 세종대왕이 이렇게 뒷간에 갔다가 보셨다는 등, 자다가 이렇게 문풍지에 붙어있는 창틀을 보고 니은, 미음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낭설들이 추측들이 있었지만,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서 이게 정확한 창제 원리가 밝혀지게 되는 거죠.
조선은 또 이렇게 새롭게 개국됐으니까 그 이전의 나라 고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선이란 나라의 정통성도 확립할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성리학의 나라니까 성리학적 통치 규범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각종 편찬 사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역사를 정리해야 되니까 정도전 조선을 기획한 기획자 정도전은 고려국사 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정도전 이후에도 나라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고려사라는 역사책을 편찬하고 이걸 또 줄여서 고려사 절요 요약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동국통감, 동국은 우리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동국의 역사책 동국통감을 편찬하기도 합니다. 편찬 사업의 가장 하이라이트, 역사 편찬 사업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조선왕조실록이죠. 물론 고려도 왕조실록이 있었겠지만 조선왕조실록은 이제 남아있고 이 조선왕조실록은 뭐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을 했으면 그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교적인 통치국가가 돼야 되니까 이를 성문학에서 법전도 편찬합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또 정도전이죠. 정도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조선 경국전,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기본 법전을 이제 구상을 자신의 구상들을 담는 법전을 쓰는 거죠. 조선 경국전 경제문감. 그리고 조준이 쓴 경제육전. 조선 건국 초에도 이렇게 많은 법전들이 편찬됐고 세조 때부터 시작해서 결국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 편찬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유교적인 통치질서 확립이 되는 거죠. 국가적인 제도나 의례도 유교적으로 바꿔야겠다. 그 전까지는 이제 불교 국가였으니까요. 바꿔야겠다는 생각에 세종 때는 삼강행실도, 여기 그림에 있죠. 삼강행실도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충효열 이 세 가지 분야, 삼강에 대해서 백성들이 알아야겠는데 백성들이 글을 모르니 그림으로 이걸 그려줬죠. 삼강행실도 또는 그림도자입니다. 그림으로 이걸 표현해주고 그걸 또 설명은 글로 이렇게 써놨던 이런 책들이고요. 이런 책도 편찬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해야 될 큰 행사, 나라의 큰 행사는 유교적인 기법에 따라서 유교적인 의례를 지켜야겠다 해서 국조 오례의를 간행하기도 합니다. 삼강행실도 국조 오례의. 그 다음에 이제 태종 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볼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혼일은 중화와 주변의 오랑캐들이 하나로 혼연일체가 된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강리는 변두리 지역을 다스린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강역을 표현한 큰 지도. 뭐 지금 여기 그림에는 선생님이 표현 안 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죠. 우리 한반도가 좀 크게 그려져 있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입니다.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등을 편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지리서로는 팔도 지리지, 동국 여지 승남 등을 편찬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책을 찍어내야 될 텐데 찍어내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금속 활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태종 때의 개미자, 세종 때 갑인자 이런 활자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종이가 필요하겠죠. 조지서 만들죠. 종이지, 조지서를 설치해서 많은 좋은 양질의 종이를 만들어내고 많은 서적을 인쇄할 수 있었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